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만 있으면, 연금만 나오면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든 살겠지 하고요. 그런데 30년 넘게 노후 자산을 연구하고 실제 사례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집값이 얼마냐보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가 노후의 여유와 표정을 바꾼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똑같이 연금과 집이 있어도 통장에 이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공감과 사연.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외삼촌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에 들어서면서 늘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검사 비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커지니까 순간 표정이 확 굳으시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전화를 걸기 직전까지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집은 분명 자산인데 손에 닿는 현금이 부족하니까 선택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평안해지는지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기본생활비의 착시. 60대가 넘어가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만 나오면 기본생활비는 해결될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국내 노후생활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인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원 수준입니다. 많다고 느끼시나요? 적다고 느끼시나요? 문제는 이 금액으로 한 달을 꾸려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듯하다는 겁니다. 관리비만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식비까지 더하면 70만원은 금방 바닥을 보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약값이 필요하거나 집에 고칠 곳이 생기면 그 달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셨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을 때는 마음이 꽤 든든했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녀한테 손 벌릴 일은 없겠다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15만원, 전기요금 여름 겨울엔 8만원씩, 통신비 5만원, 식비 30만원 정도만 잡아도 벌써 58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건강보조제나 약값, 가끔 나가는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껴 쓰면 되겠지. 그런데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손자 용돈 주고 싶어도 망설여지고 옷 하나 사려고 해도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작은 부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도 해보고 아파트 택배 정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매달 30만원이라도 더 벌면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은 착시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착시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도 빠듯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고정 지출이 얼마고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 적어보면 연금과의 차액이 보입니다. 그 차액이 바로 여러분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할 금액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매달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식비인가요? 관리비인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인가요? 챕터 2 당장 쓰는 비상자금의 역할.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장 큰 불안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불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산들이 당장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융 안정성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현금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높아도 연금이 나와도 통장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정호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2세셨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연금도 매달 나왔고 큰 빚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가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은 있는데 당장 1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자녀한테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검사를 미루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결국 그분은 친한 친구한테 급하게 돈을 빌렸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흔쾌히 빌려줬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무력감은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은 조금씩이라도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에서 매달 10만 원씩만 떼어서 따로 통장에 넣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 3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최소 비상 자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목표 금액이고 당장 이만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현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모으면 그게 쌓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팔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다릅니다. 카드를 긋든 인출을 하든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안정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 금액이 여러분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나요? 챕터 3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치가 3억이든 5억이든 그 이상이든 마음 한구석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 생깁니다. 집이 있으니까 나는 부자라는 착각이요. 60대 이상 소유 자산 조사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반면에 현금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적은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노후 불안의 핵심입니다. 최미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세셨고 서울 외곽에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빚도 없었고 집도 본인 명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니 걱정 없겠네. 나중에 팔면 되잖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의 실제 생활은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20만 원 가까이 나왔고 겨울이면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도 막혀서 또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집이 오래되니까 이런저런 수리가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때마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없을 때는 자녀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미뤘습니다. 미루다 보니 문제가 더 커져서 나중에 더 큰 돈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4억이라는데 솔직히 체감이 안 돼요. 팔지 않는 이상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오히려 관리비며 수리비며 나가는 돈은 확실히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생활 안정과는 별개입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그 집은 그냥 내가 사는 공간일 뿐입니다. 물론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전세를 얻든 월세를 살든 다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선택지입니다. 주택연금이 그 중 하나고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이 또 하나입니다. 이 선택지들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두면 나중에 급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집값이 높다고 마음이 자동으로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살고만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챕터 4 주택연금의 현실적 장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의 가치를 조금씩 현금으로 바꿔받는 겁니다. 국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 지급 구조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든 집값이 얼마가 되든 매달 정해진 금액이 평생 나옵니다. 이게 연금과 다른 점입니다. 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지만 주택연금은 내가 사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김도연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70세셨고 서울 근교에 3억 정도 되는 집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부부 둘이서만 살고 계셨습니다. 연금은 두 분 합쳐서 월 1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게 왠지 불안했고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집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집은 그대로 본인들이 살 수 있고 돌아가신 후에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는 구조더라는 겁니다. 만약 집값이 오르면 남은 금액은 자녀한테 가고 집값이 내려가도 자녀가 빚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3억짜리 집으로 매달 약 89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연금 140만 원에 주택연금 89만 원이 더해지니까 한 달 수입이 229만 원이 됐습니다.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관리비 걱정 없이 내고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는 것도 부담 없습니다. 무엇보다 통장 잔고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집을 꼭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이 빠듯하고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주택연금 금액은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부부냐 단독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릅니다.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계산기가 있어서 미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택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관심은 있는데 잘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챕터 5 다운사이징의 실제 효과. 큰 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 이걸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집을 줄인다는 게 왠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훨씬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주거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작은 주택으로 갈수록 유지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줄고 난방비도 줄고 청소하기도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차액이 생깁니다. 이 차액이 바로 현금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셨고 서울에 5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방 3개짜리 집에 혼자 사니까 공간은 넓었지만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청소하기도 벅차고 난방비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방 1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요.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큰 집 놔두고 왜 작은 데로 가냐, 나중에 후회한다 하고요. 하지만 그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을 내놓았고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5억에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차액 2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처음으로 진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있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자녀한테 도움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 결정이 본인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크기가 줄었다고 행복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운사이징을 할 때 고려할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의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새로 갈 곳은 어디가 좋을지, 교통은 편한지, 주변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적당한 크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집 크기를 줄인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고 비용도 줄고 남은 현금으로 여유가 생기면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집을 줄이는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크기가 딱 적당하신가요? 확장 본론 실천 전략.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저축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무리 없이 떼어놓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연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그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걸 쓰는 겁니다.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 같지만 쌓이면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금액이 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는 새는 지출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필요 없는 앱 결제. 이런 것들이 매달 조금씩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 내역을 쭉 보면서 지금 꼭 필요한 지출인지 체크해 보세요. 불필요한 걸 하나씩 끊다 보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방 불은 끄고 대기 전력 차단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요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소득의 숨통을 만드는 겁니다. 연금만으로 빠듯하다면 작은 수입이라도 하나 더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시니어 센터에 가면 간단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보조 업무, 학교 앞 교통지도, 도서관 정리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버는 일들인데 이 정도만 있어도 생활에 숨통이 트입니다. 체력이 괜찮으시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안전 금액을 찾는 겁니다. 누군가는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편하고 누군가는 1억이 있어야 편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겁니다. 그 금액을 목표로 삼고 차근차근 모아가면 됩니다. 남이 말하는 기준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건강, 가족, 여가 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에 맞춰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 점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내 통장 잔고와 자산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간단한 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지금 현금이 얼마고 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쓰다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불안해서 피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직면하고 파악하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까지는 무리 없이 저축이 가능하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불필요한 지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이 가장 적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노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최근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무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이나 연금이 아무리 있어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면 노후는 불안하고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반대로 현금이 일정 금액만 준비되어 있어도 생각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집만 있으면 되고 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그 자산들을 어떻게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순간순간 선택이 무거워지고, 제대로 준비되면 작은 지출 하나에도 당당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최소 현금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 설계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 흐름을 더 크게 만드는 노후형 수입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듣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